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금 전 김종인 전 윤석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 오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18분의 짧은 회동이었습니다. 비공개 회동. 이준석은 김종인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김종인과 이준석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 혹은 15%포인트까지 빠진 데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시절 한 달은 윤석열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김종인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준석 대표의 이런 희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선거는 결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되고 윤핵관이 어떻게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아니 전권을 줬는데 왜 못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 2주 동안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선대위직을 사퇴하고 밖으로 돌면서 윤석열과 선대위를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늦게라도 이준석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긴 합니다. 윤석열이 이준석을 품은 뒤 지금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려면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 2주는 넉넉히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요즘 방송 인터뷰를 자주 하고 일을 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거 캠페인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2030의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AI 윤석열이나 최근 59초짜리 유튜브 쇼츠 화면을 보면 지금 잘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도 상당히 윤석열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만 50.4%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MBC 이 인터뷰가 오늘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은 19% 정도만이 지지 후보를 바꾼다고 하니까 훨씬 더 윤석열에게 유리합니다. 단일화는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단일화를 입에 담기보다는 그냥 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월 중순쯤 그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해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서울시장 4.7 보궐선거 한 달 반 전쯤, 한 달 20일 전쯤 한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오세훈 후보, 박영선 1위, 안철수 2위, 나경원 3위, 4위가 그때 오세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오세훈은 박영선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자는 오세훈, 박영선에게 18%포인트 이상 크게 이겼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예고를 했는데 만나기 전부터 기자들이 묻자 선대위에 합류하느냐, 그건 윤석열 후보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난 뒤 김종인과 이준석이 각각 따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뭇 흥미롭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과 18분 만난 뒤에 한 그런 발언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마음이 변하면 선거 기간 중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심정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광화문 김종인 사무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정권 교체에 도움을 줄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책임을 벗어난 사람이 굳이 할 일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선대본부에 참여한 사람들,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선대위원회 위원장직을, 총괄위원장직을 물러났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을 벗어난 사람이고 굳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조 가능성도 얘기했다는 질문에는 개인이 공조할 게 뭐가 있냐? 김종인은 지금 개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 얘기만 하고 갔다. 선거본부, 선대본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통상적으로 일주일간 당내 상황을 공유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 개인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당 상황도 평가해 주셨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궁금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자,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한 달 정도 선대위에 몸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지난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뵐 때와 여러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시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합류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설득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후보가 움직이려면 상당한 니즈,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판단할 일인데 지금 선대본부가 새로 구성되는데 또 이걸 흔듭니까?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합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후보가 판단할 일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한 지 한 사흘 됐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문제도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석열 후보 충고한다면 말을 좀 줄이기 바랍니다. 특히 당내 회의 때 참모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본인은 좀 늦게 적게 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